이게 혹시 안 넘어가는데. 네. 제가 오늘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한양대에 가서 발표할 내용 중에 하나고, 제가 그 중에 하나 발표할 내용은 디지털 암석의 특징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투과도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투과도가 이제 핵심 물성인 이유를 설명드려야 투과도를 왜 우리가 예측을 해야 하냐. 거기서 저희는 투과도는 지하 저류축 내 유체 유동 물질 이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 봤던 연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체 토과도는 유체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채널 대수축 연결성 발달 특성 해석 예측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투과도를 얻기 위한 실험은 시간 비용이 부담되고 조건의 제한성이 제약이 됩니다. 아래 보시는 장비가 이제 코어 플루딩 장비인데, 이 장비에서 여기에 코어를 고정시키고 어떤 압력과 유체를 주입함으로써 실제 코어 시료의 그 투과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투과도를 진행하고 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시료와 같이 이제 조금 시료가 망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지하 저류층의 환경을 재현하고자 뭐 압력과 그리고 이제 또 유체를 이제 유입시키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시료가 망가져서 다시 재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서는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시 재현하기 어려운 방법보다는 기존의 어떤 경험식과 관계식을 통해서 이 투과도를 예측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코즈닉 칼만, 파워로우, 로그 리니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암상별로 보정이 필요하고 복잡한 공급 구조에서는 예측 오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디지털 암석 기반 3D 공급 구조를 통해서 투과도를 정밀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암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디지털 암석은 암석실을 3차원으로 디지털 재구성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물리적 물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무래도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파괴적이고 빠른 분석이 가능하며 다양한 조건에서 공급 내 유동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른쪽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공급 구조, 공급의 뼈대, 그리고 유체 유동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디지털 방법에서 수치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방법 중에 투과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LBM이라고 합니다. 라틱스 볼츠만 메소드라고 하는 이 LBM은 유체의 거시적 흐름을 미시적인 입자 분포 함수의 이동과 충돌 과정을 통해 모사하는 수치 해석 기법입니다. 왼쪽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2D에서의 이동을 표현을 한 건데, 한 위치에서 주변의 8방향 그리고 본인 자리까지 포함하여 총 9가지의 확률을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확률 분포를 통해서 확률 분포와 이 물리적 충돌 방정식까지 구현해서 계속 이 이동과 충돌을 반복하며 새로운 확률 분포를 생성하고 이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거시적 유체 흐름이 모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고해상도 3D 공급 구조의 경우 격자수가 커지고 반복 계산이 필요하여 계산 비용이 몹시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한계는 공급률 투과도 관계식의 경우 계산은 빠르지만 공급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서 예측 오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LBM의 경우에는 3D 공급 구조 기반 물성이 계산 가능하지만 반복 계산으로 인해서 계산 비용이 몹시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암석의 공급 특성을 기반으로 LBM 투과도 예측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복잡한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 학습을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계산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투과도의 예측 시간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 제가 선택한 이제 트리 기반 머신러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리 기반 머신러닝은 입력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 조건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투과도를 예측하는 앙상블 모델입니다. 비선형 관계 및 변수 상호작용 처리에 강하고 특성 중요도 피처 임포턴스라고 하는 특성 중요도를 확인해 어떤 인자들이 투과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는 그림은 랜덤 포레스트로 여러 결정 트리를 서로 다른 데이터 특성 조합으로 학습해 예측을 평균 내는 앙상블 모델이고, 오른쪽 아래는 XG 부스트라는 기법으로 이전 트리의 오차를 줄이도록 트리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예측을 개선하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 모델입니다. 여기서 트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 모양을 트리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이런 갈라지는 것을 트리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간단하게 소개드렸던 걸 조금 자세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암석 데이터를 이용해서 LBM을 통해 투과도를 예측하고 투과도를 예측하고 그리고 이 디지털 암석에서 공급 구조율 추출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측한 투과도율 정답으로 사용하고 여기서 추출한 공급 구조의 특성을 인풋 자료로 사용해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추출한 공급 특성 중에서 유효 공급률을 사용하여 기존에 사용하였던 공급과 투과도의 관계식을 적용함으로써 제가 말하고자 하는 머신러닝 기법과 기존의 상관관계식의 결과까지 비교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및 전처리입니다. 데이터 출처는 디지털락 포탈에서 제공하는 3D 디지털 암석 자료를 활용하였고요. 암석 종류는 벤달 브라운, 벤시머, 그리고 베리어 총 3가지의 을 이용하였습니다. 데이터 규격은 격자 크기는 1000 x 1000 x 1000, 그리고 해상도는 2.25,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기록하였는데 마이크로미터 복셀입니다. 그리고 전처리 과정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원본의 샘플에서 100x100x100으로 이제 서브 샘플을 분할한 후에 그리고 유체 흐름이 없는 부분과 그리고 유체 IQR을 이용하여 이상치를 제거하여 제가 총 사용한 샘플은 2762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공급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정량화하였습니다. 분포 기반으로 정량화한 특성은 총 24가지로 기하학적 통계를 활용하여 공급 구조 복잡성을 정량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분포율 P10, P50, P90, 평균, 분산 등을 이용해서 이 최대한 분포에 해당하는 인자들을 사용하였고요. 이 분포 기반 특성은 공급 크기 분포, 공급 구형도, 공급 베리오그램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의 파란색 모델은 제가 일정한 크기의 암석 모형을 인위로 합성시켜서 생성한 모델이고, 빨간색 모델은 제가 랜덤하게 크기를 조정해서 생성한 모델로 오른쪽 이제 가운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입자 크기에 따라서 공급 구조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이런 공급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값 기반에 대한 특성 또한 보았습니다. 이 값 기반은 공급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surface area, specific surface area, 그리고 공급률에 해당하는 total porosity, effective porosity, 그리고 암석 종류를 각각 1, 2, 3으로 라벨링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선 공급 구형도에 대한 설명을 놓쳤는데, 공급 구형도는 공급 형태가 완전한 구에 얼마나 가까운지 측정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도형이 오른쪽
즉 9형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급 특성과 투과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공급 특성과 투과도 간의 선형 관계를 분석하고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통해 스피어만 상관계수인 순위 기반 분석을 통해 비선형적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는) 표면적이 클수록 공급 구조가 복잡해져 투과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공급계의 지름 및 유효 공급률은 해당 값이 클수록 유체 유동에 기여하는 공급이 많아 투과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상관성이 크게 나온 인자들은 기존의 공급과 투과도 관계식에서 주요 변수로 적용되는 물성들이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델 성능 비교입니다. 우선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에는 알트스코어 0.684, RMSE 0.093-로 나왔고, 엑스지부스트의 경우 알트스코어 0.706, 그리고 RMSE 0.089-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알투스코어는 1에 가까울수록 좀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판단하는 지표고, RMSE는 오차를 나타내는 걸로 이제 0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모델을 학습 결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두 모델 모두 1대1 기준선 펄팁 라인을 내 주변의 분포함을 알 수 있고, XG 부스트가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모델의 특성 중요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모델 모두 비표면적과 유효 공급률을 주요 예측 특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선 통계적 상관관계 결과와 일치하며 모델이 유체 유동의 물리적 원리를 잘 반영함을 시사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공급 부피 기반 특성, 보시면은 포어 볼륨에 해당하는 공급 부피 기반 특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었고, XG 부스트의 경우 암석 종류, 락 ID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학습하여 암석 종류별 구조 차이를 반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공급률과 투과도의 관계식 성능 비교입니다. 코즈닉 칼만의 알투스코어는 0.072, RMSE 0.159-, 그리고 파워로우의 알투스코어는 0.360, RMSE는 0.132-, 로그리니어 모델의 경우 알투스코어 0.335, RMSE 0.134-로 기존의 공급 투과도 관계식은 복잡한 공급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예측 성능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머신러닝 기반 투과도 예측 검증을 하였고, 예측 성능은 트리 기반 앙상블 모델의 랜덤 포레스트가 알투스코어 0.684와 XG부스트의 모델 L2스코어 0.706은 기존의 공급 투과도 관계식 대비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통계적 상관성 분석과 트리 기반 모델의 특성 중요도 분석에서 모두 비표면적과 유효 공급률이 투과도를 결정하는 핵심 물성으로 선정되었고, 이는 기존의 공급 투과도 관계식에서 예측에 사용되는 물성과 같아 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네, 이 본 연구에서는 LBM의 계산 비용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암석 시료의 물성에 필요한 시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격자 크기가 증가할수록 계산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LBM의 한계를 격자 크기가 작은 샘플을 학습하고 격자가 큰 샘플의 공급 특성을 입력하여 결론적으로 작은 샘플을 학습해서 큰 샘플의 투과도를 예측하는 방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진우 씨 발표 자료는 동희 씨랑 유진 씨가 가서 각 발표마다 1시간 정도 코멘트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뭘 또 고쳐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 있으세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우선 이렇게 이제 어떤 한 우선 트리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뭐 true, false, 뭐 XGBoost의 경우에는 yes, no의 형태로 분리되는 이 모델을 트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때 XGBoost의 경우에는 이전에 어쨌든 어떤 특정 조건에 의해서 어떤 이 값을 yes 혹은 이게 이다 아니다를 나눴을 때 분명히 맞는 값도 있겠지만 아닌 값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오차율 계산해서 이 뭐 yes로 나눴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정답률이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50%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오차율 줄이도록, 만약에 오차가 50% 비율로 따지면 50%였다면 이 다음에는 더 50%보다 높은 방향으로, 오차가 낮은 방향으로 정확도는 높은 방향으로 예측을 트리를 점점 더 확장하는 이런 모델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파라미터 조정이라고 해서 이 뎁스를 특정 범위, 뭐 그러니까 이런 트리 깊이뿐만 아니라 여러 인자들을 일정 범위를 주고 이걸 여러 가지 경우를 조합시켜서 그 최적의 값을 도출하도록 하는 작업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ABM 기간 시간이랑 학습 시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사실상 이 머신러닝의 학습 시간에서는 거의 한 1분 정도로 사실 거의 소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LBM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데이터 구축하는 2762개 학습하는데 거의 한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보완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 모델을 학습할 때는 정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 머신러닝이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2762개, 총 열흘치에 해당하는 LBM의 결과가 있어야만 이런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나중에 제가 지금은 100 by 100 by 100을 했지만 격자 크기가 커져서 뭐 200 by 200, 200 혹은 뭐 200, 300, 400으로 크게 되면 LBM의 시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좀 작은 격자 크기의 모델을 학습시키고 공급 특성만 큰 격자 구조 샘플에 넣어서 큰 샘플의 투과도를 예측하고자 하는 바가 향후 과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